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와 나스닥 모두 나쁘지 않았는데 장 막판 1시간을 남기고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나왔던 정말 희망적인 뉴스였죠. 미국의 모더나 코다리19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작전일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가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하락 반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증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 주체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들어온 이 상황 정말 너무나 좋죠? 그리고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거의 1%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오늘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한국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학을 실시하였으나 인천의 65개의 학교는 오늘 조기 귀가를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증시는 너무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체 한국 증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한 걸까요? 그리고 내일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마이너스 1.5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어제 잠을 안 자고 다우와 나스닥을 지켜봤는데 장 초반까지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안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나스닥은 장 초반부터서 계속 상승 중이었거든요. 고가가 0.89% 상승 중이었고 장중에도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제 새벽의 모습인데 다우하고 나스닥 보시면은 다우는 내리고 있어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중이었단 말이에요. 몇 시? 3시 44분까지. 근데 이게 갑자기 하락 반전을 해서 몇 프로까지 내려갔습니까? 마이너스 0.54%까지 내렸으면 1.3%가 내린 건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죠? 미국 모더나 백신 치료제 임상 돌입 세계 증시의 대형 호재일까?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지금 미국은 클로로킨, 렘데시비르라던가 심지어 모더르까지 수많은 찌라시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있든 없든 이거 갖다가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고. 어제는 파월 연준 위원장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내년 말까지 미국은 힘든 시기를 걸을 것이다. 이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코다리19 치료제 모더나를 내놓은 거는 누가 봐도 작전이다. 거기다가 주가를 뻥 올려놓고 이렇게 위에서 바로 유상증자까지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신라젠과 비슷하다. 재무제표까지 보여주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쓴 모건 스탠리는 모더나의 유상증자 주간 회사라고 도 알려주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분명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약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기사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기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서는 이 약에 대한 평가를 거부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자료 같은 경우에는 8명이 항체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45명을 테스트하고 왜 8명의 결과만 내놓는 거고 나머지 37명의 결과도 내놔야지 왜 이 뉴스만 내놓냐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런 뉴스가 나오자 미국의 모더나의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해줬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찌라시 하나 띄우고 한탕에 먹고 유상증자하고 전 세계가 그냥 우리나라 코스닥 개잡조와 되게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은 장막판 1시간을 남기고 전부 다 하락 전환을 하면서 상승분을 반 정도 내줬는데, 왜 오늘 우리 증시는 개인이 주도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했을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오면은 한국의 바이오주의 주식은 내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상승 둔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미국 쪽에서 저렇게 악재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또 주도를 하면서 우리 지수를 그냥 완전히 끌어올렸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뭉쳐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코스닥은 오늘 1.78%가 상승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나 싶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률 둔화와 또 현대차, 호텔신라 등 어제 올랐던 시총 상위주가 내리면서 상승을 되게 많이 막았어요. 하지만 상승률 둔화가 됐다고 해서 상승한 종목이 적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 보면 코스피, 코스닥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종목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50종목, 즉 반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코스피가 그저 그래 보이지만 이거는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렇게 시총 상위주 애들이 잘 안 움직여서 지수적으로는 별로 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체감 지수는 1%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아침부터서 플러스를 가리키고 있었죠. 분명히 어제 모더나 뉴스도 있었고,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도 화웨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유럽장이 개장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첫 번째 뉴스는 느무신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파월과 다르게 올해 3분기, 4분기면은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봉쇄 조치는 악영향을 주니까 이젠 봉쇄를 다 풀 것이다. 그래서 경제 재개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럼프 형이 자꾸 미중 무역 협상을 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 뉴스에 따르면은 레리 커틀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중 무역 협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화권은 사이가 나쁘지 않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야간 선물이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 세계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화권이 사이가 좋아지면은 환율은 내려가야 되는데 환율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1223원이었죠. 오늘 1230원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가, 어제가 유가 선물 마감일이었죠. 32불로 마감돼서 완전히 개판입니다. 아니, 안전자산이 내리거나 비안전자산이 오르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신기하게도 양쪽 다 오르고 있죠. 완전 웃긴 상황이 나온 거죠. 어제 미국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 위기설은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은 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 정말 웃기죠. 이게 진짜 모더나 뉴스가 나오면은 증시가 올랐다가 그게 구라다, 뻥이다 이렇게 나오면 증시가 확 빠져야 되는데, 빠지려고 하니까 미중 무역 협상 아직 괜찮아요 하면서 시장을 하락하는 걸 막고 있고, 자꾸 연준에서는 내년까지 경제가 안 좋습니다 하면은 다른 장관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산하 기간에 다른 장관이 나와서 올해 3분기, 4분기에 반등한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럼프 형이 손을 댈 수 없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도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압박 넣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 세계 증시가 오락가락합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영상도 올렸지만, 자, 아까 올린 영상이죠. 유령 도시가 돼버린 부산의 남포동.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일요일 7시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건물 전체가 다 폐업을 했고 거기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죠. 이거는 코다리 식구가 터지기 전이고 코다리 식구가 터진 다음에는 똑같은 장소에 사람이 한 태기도 없어요. 그 심지어 음식점을 갔는데도 가장 피크인 시간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웠고, 이건 부산이라서 그렇다 하시는 분은 서울에 있는 양꼬치집이라던가 혹은 치킨집도 갔었는데 손님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뻘쭘하기도 하고, 치킨집이 어떻게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새벽까지 영업을 안 하고 10시 반에 문 닫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와 진짜 좀 너무 답답하더군요. 주변에 자영업자분들 어마어마하게 손실보고 망하신 분들도 많고, 학교가 안 열어가지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영양사라던가 아니면은 청소업체라던가 아니면은 그쪽에서 체육 강사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직종이 지금 셧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주가만 오르고 있어요. 주가. 근데 지금 세력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세력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맨날 아무 약이나 가져와 놔서 게임 체인저! 이게 안 되면 this is game changer too! 하면서 막 계속 약 하나하나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약 하나하나 들고 와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봉쇄령을 다 풀고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본인 재선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개학을 실시했죠. 고등학교 3학년은 개학을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자마자 인천의 66개의 학교가 바로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인천에 있는 학원 강사 한 명이 코다리19 바이러스를 전파해버려서 인천 지역에서 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개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YBM넷이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12.32% 상승을 했는데, 얘는 원래 차트라던가 아니면은 재료라던가 모든 게 다 깨져서 원래 안 가야 되는 애인데, 오늘 저 뉴스가 나오고 다시 올라왔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 학생 중에서 또 발병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또 몇 군데 학교는 수업 중단을 하고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봉쇄령이 거의 다 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하루에 확진자가 많아봐야 30명대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저렇게 지금 봉쇄령 다 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봉쇄령은 안 했어도 학교를 다시 개학 연기라던가 휴교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결국에는 저는 미국이라던가 유럽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코다리19를 걸리든 말든 바이러스와 함께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모든 직종이 피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도 못 뜨고 지금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없는데, 어제 뉴스 하나에 그냥 잠깐 뿅 떴죠. 치료제 뉴스 하나에 뻥 떴다고 해도,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해도 내년이나 되는데 내년까지는 수입이 거의 없을 텐데, 이거 갖다가 여기 떴다가 다시 빠지는데, 진짜 외국인들 수급 보세요. 외국인 기관들 팔고 또 튀죠. 뉴스에 쟤네가 잠깐 삐어놓고 이렇게 또 팔고 튀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신세계라던가 호텔신라 그리고 제주항공이라던가 항공주, 여행주들은 또 다 내렸는데, 그 섹터들이 오늘 275종목에 속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차단된 종목들, 여행주라던가 항공주라던가 이런 쪽은 완전히 다 차단돼서 수입이 날 수가 없는 종목, 카지노 이런 데는 안 되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들어가면은 저렇게 다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바로 물리거나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9,
예,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5만원대만 가면은 개인분들이 탈출하려고 난리고 외국인 기관도 안 사거나 팔려고 난립니다. 오늘 또 5만원을 깨고 바로 밑에서 시작을 했고 올라가나 싶었더니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0.6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물린 개인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날 사신 분들과 여기에 사신 분들을 제외하면은 지금 이 위에 물려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쪽에서는 수입이 안 나죠. 왜? 수수료를 띄면은 아직까지 손실이니까. 아직 많이 물려있는 수많은 개미들이 있는데 탈출을 하고 싶어도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요. 혹은 갭이 좀 떠서 시작을 해야지 삼성전자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오히려 시작부터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탈출 실패하신 분들이 아직 많고 개인분들은 삼성전자가 진짜 가려면은 반도체 공장을 뭐 미국에서 확장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디다가 이제 뭐 기술 수출 몇 조 원 계약 뭐 이런 게 떠야 되는데 지금은 무역 전쟁이라던가 혹은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빅 호재 뉴스가 나오기는 솔직히 좀 힘들죠. 근데 내일 코스피는 정말 중요한 자리죠. 2000선을 터치하고 금융투자가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2000선 터치하려고 하면 또 개인분들 또 막 들어갈 겁니다. 오늘 만약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1%대 상승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여기 매수해 놓은 금융투자가 오늘 뿅 던지고 연기금 역시 그동안 모아놓은 물량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게 바로 내일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틀간 매도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얼마를 매수했습니까? 20조 원 이상 계속 매수만 해가지고 올해 오히려 매도한 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용 잔고를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4조 8천억, 5조, 이미 10조가 넘었습니다. 개인 신용잔고가 10조 원이 다시 넘었고 신용 물량도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가 지금이라서 700선 돌파, 2000선 돌파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투자금을 약간 좀 줄이고 앞으로 지금 올인 베팅 가자 이거보다는 얘네의 향방을 좀 본 다음에 해요. 얘네가 더 산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던가 연기금이 안 던지고 더 산다. 그러면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안 샀어. 그리고 연기금은 모아둔 물량이 있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던진다. 그럼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무역전쟁이 좀 가시화가 안 돼야지 우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역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한 가지 또 다른 카드를 만들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경제지표가 잘못 나왔다 하면은 우리 미중 협상 다시 하고 잘할 것이다. 이 말하면 다시 이걸 상쇄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슬슬 협박처럼 압박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추가 관세 부과했나요? 부과는 안 했지만 계속 떠보고 있잖아요. 계속 떠보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긴장감을 주고 있지만 그 긴장감으로 모두가 시선을 쏠리게 하고 뭐 주택 지수라던가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 거를 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선 돌리게 하는 저런 수법 같은 거 너무 싫은데 지금은 저런 게 계속되는데 저는 어디까지 저게 통하나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바이오주 몇 개만 올리면은 그냥 우리 코스닥 날아갑니다. 2%대 반등, 3%대 반등이 나온 게 시젠이라던가 진단키트 관련주가 최근에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가총액에 보시면은 제약주 말고도 CJ ENM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의 모든 섹터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삼성 SDI가 4.25%나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 거기다가 전기차 관련주 대부분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2.98%, 에코프로 BM 5.69%, 그리고 캠시스 6.09%,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 2.47%. 모든 전기차 섹터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거나 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 내에서 테슬라가 오르고 있을까요? 1%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별다른 전기차 관련 뉴스는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오르는 걸까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현대차에 삼성 SDI 배터리 장착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미확인 보도다 뭐 한다 하는데 일단은 저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삼성이랑 손을 잡는데 얘는 주춤주춤 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샀던 물량의 반을 팔아버리고, 정말 현대차 올라가기 너무 힘드네요. 이게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코스닥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날아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 정말 끝내줬던 종목이 테스. 와, 테스는 제가 별로 안 하는 종목인데 오늘 그냥 반도체 종목들이 막 가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이 비이상적인데 저는 종가 베팅을 안 하거든요. 장중에 먹으려고 해도 너무 쉽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베리 이지한 시장이라서 정말 요즘 좀 시장이 아리까리해도 수익이 거의 매일 날 수 있으니까 저가 막 흔들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유가라던가 혹은 환율을 되게 신경 쓰고, 환율이 1200원대에는 하루 한 번만 매매를 하고 종가 베팅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시장이 저를 꼬시고 있고, 이번 달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점쟁이가 지난주에 타로점이랑 그 다음에 사주를 봤는데 점쟁이가 5월 달에는 매매를 하지 말고 쉬라고 했잖아요. 쉬라고. 지금 되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막 쉬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얘는 11시 반 매매는 못 때리는데 제가 자주 쓰는 2시 50분 매매라던가 2시 반 매매라던가 그때는 사자마자 그냥 슈팅이 빵 나오는데 와, 행복하죠 참. 이게 2시 50분 때 보세요. 23,000원 안 깨지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200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안 깨지니까 23,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이 위에서만 놀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디서 사냐면은 50분 때 여기 보시면은 23,200원 안 깨졌죠. 계속 던지는데도 23,200원이 안 깨져. 그러면 여기다가 걸면 돼요. 여기다 걸어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세요. 분명히 살 수 있어요. 2시 50분에 23,000원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릴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좀 많이 매매를 해봤는데 그냥 시간 외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종가 베팅으로 그냥 끌고 가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갭이 떴잖아요. 근데 제가 테스 얘기를 좀 했지만 장중에 얘를 잘 매매를 안 하지만 매매할 때도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양봉 빵 뛰면 그 다음날 잠깐 올렸다가 바로 다 빼는 개잡주 같은 그런 전설이 있는데, 걔가 갭이 빵 떴으면은 시간 외에서 잠깐 갭 떴을 때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얘는 좀 조정 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물려도 종가로 가져간다고 치고 올라갔으면은 2시 50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베리 이지 스페셜. 여기까지 좀 밀렸어도 200원 무조건 잡는 거예요. 이건 200원 무조건 잡는 거예요. 100원에 잡아도 되잖아요. 하신 분들은 100원에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200원 좀 지지해 주는 거 보고 그냥 사면 돼요. 어차피 여기까지 안 깨진다고 보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로 그렇게 밀리질 않았기 때문에 테스를 잡았으면은 2시 50분 때 정말 바로 올라가는데 와, 너무 좋아. 이게 지금 거래가 많아서 그러지 더 가잖아요. 짜자잔. 예, 바로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450원까지 다 뚫고 500원까지 찍습니다. 500원까지 한번 찍는데 500원에선 체결이 안 되죠. 500원에서 이건 체결이 안 돼요. 근데 400원 딱 찍을 때 이쪽에서 이거 먹고 바로 나오거나 이쪽에서 이거 먹고 바로 나오는데 이거밖에 못 먹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5분, 단 10분 만에 1% 먹는 거 얼마나 짜릿하고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종가에 어느 정도 안 밀린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고, 더 밑에서 이쪽에서 잡았으면은 뭐 수익률이야 2% 정도 약간 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잠깐 먹을 거리도 나오는 것도 너무 해피했고 먹음직스러웠죠. 자, 오늘도 11시 반에 AD 테크놀로지 먹을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예, 그런 종목인데 저는 계속 공략했던 종목을 맨날 공략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맨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밑으로 확 틀어버릴 경우에는 물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위에 갔을 때는 안 해야 돼. 똑같은 패턴을 3번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4번째로 확 꺾어버려가지고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핸들 꺾어버리면 그쪽에서 멈추는데, AD 테크놀로지는 확실히 유상증자 물량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서는 좀 힘든 종목인데 이미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SNS텍. 어제 얘기했지만 SNS텍은 오늘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신고가를 한번 찍었지만 저는 이 3만원대는 부담돼서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어제 말씀했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지수가 빠지고 있었어요. 지수가 파란색으로 빠지다가 빨간색으로 전환했을 때 이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매매지 이 종목 자체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스앤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뭐 11시 반 매매라던가 이럴 때 때릴 게 없었어. 왜냐면 11시 반에 쭈그러들어서 내려가는 종류였고 여기는 1시 때란 말이에요. 저는 이 구간을 노리지 이 구간에서 안 노리고 얘는 3만원대가 너무 부담되는데 3만원까지 꼬시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쫙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니테스트도 오랜만에 6%대 올라가는데 와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과연 어떤 걸 때렸을까요? 유니테스트든 아니면은 뭐 AD 테크놀로지든 테스트든 한 종목만 합니다. 한 종목만 하루에 한 번만 하고 종가 베팅 절대 안 때려요. 근데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골라먹는 즐거움, 베스킨라빈스 31처럼 이렇게 하루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있다라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일단은 저는 이번 달 수익금을 진작에 다 찍어서 그냥 지금은 좀 매매를 즐기고 있어요. 어차피 크게 벌 생각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수익금 인출해가지고 사 먹었던 양꼬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양꼬치 이야기를 했지만 양꼬치란 걸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한솥 도시락, 맥도날드, 롯데리아, 김밥 천국을 버리고 처음으로 이 양꼬치를 도전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뭔가 막 지금 시장에서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방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GA라던가 SGA 솔루션즈가 아침에 잠깐 급등을 했는데 보안주, 라온시큐어라던가 휴네시온 요런 애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아침에 올라가니까 SGA가 맨 처음에 올랐는데 이런 동전주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동전주 진짜 보시면은 22%까지 올랐다 내려왔고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28.88%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금 나왔는데 내일 공인인증서 관련주 빠질까 아니면은 더 오를까 잘 지켜봅시다. 일단은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못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짜자잔 시간에서 말았습니다. 시간에서 말았어도 이게 그냥 동호회 단타 애들처럼 보이는 개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한국전자인증이 뭐 실적이 좋은 회사냐 보시면은 그건 아닙니다. 2019년도 12월달 실적을 보세요. 분기별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적이 영업이익이 고작 뭐 7억, 8억 이 정도 나오는 회사가 공인인증서 폐기한다고 갑자기 실적이 빵 하고 오르는 게 아니라 주식은 뭐다? 기대감. 기대감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고점에서 더 잡는다.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된다. 지난번 뭐처럼 된다? 바로 요 이글배처럼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점상 보내놓은 다음에 단일가가 걸려서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된 다음에 그냥 쫙 빠지는데 이런 거 잘못 걸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관련주는 이제 폐기가 거의 확정됐으니까 재료 소멸 그리고 그 다음 뭐 뉴스 나올 거 있나요? 다른 건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보안주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드림 시큐어티는 조심하세요. 맨날 올린 다음에 위에서 확 빼버리고 그리고 유상증자라던가 뭔가 증자를 발행을 합니다. 어제 나왔던 미국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유상증자를 했던 것처럼 이 드림 시큐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상증자를 했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유상증자 많이 하는 보안주 조심해요. 보안주가 보면은 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싸구려밖에 없고 K사인도 그렇지만 막 위에 올라가려면 윗골이 나오고 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5% 올리고 빼고 장 초반부터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이렉트 보험처럼 쫙 빼는 그런 습성 같은 습성이 있는데 이 보안주는 진짜 짧게 매매하고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얘를 제공량 그러니까 막 위에서 치고 파지고 치고 팔고 막 사고 팔고 하는 뭐 사주팔자 같은 매매법은 잘 안 통해요. K사인은 저랑 전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제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매매일지를 볼 수 있는데 2016년도 4월 25일에도 K사인을 했었는데 이럴 때도 뭐 똑같아요. 이때는 완전히 잡주를 되게 많이 하던 그 시절이라서 뭐 K사인, OCI라던가 뭐 이런 애들 했는데 뭐 무슨 하루에 매매를 10번 이상 했네 이때.
그때도 뭐 삼성 SDI라던가 K사인 에코프로 이런 데가 막 가고 그랬는데, 옛날이었으면 오늘 저 뭐 전기차도 공략하고 반도체도 공략하고 보안주도 공략하고 뭐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 이제 안 한다고 말을 했죠. 이거는 투자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매매를 해야지 하루에 100만 원을 찍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갑니다. 예, 저런 매매 안 하고 하루에 한 종목만 살짝 매매하는데, 어차피 직장의 월급보다만 더 많이 벌면은 좀 삶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게 월급만큼 벌어 놓은 다음에 이제 놀러 다니거나 딴 걸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고 심리적 안정이 오는데, 과연 세계 증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 오를 때가 저는 지금 더 두려운 게, 실적 발표 시즌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을 사서 크게 베팅을 때려가지고 먹는 그 짜릿함이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게.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겠지 하고 안 때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회사가 보이질 않아요. 이번 분기보다 더 나쁘겠지. 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물론 수혜주도 있겠지만 수혜주도 오르는데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다고 나온 회사가 다음 분기에 더 실적 가이런스가 높아질 텐데, 그만큼 찍을까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니까 이럴 때 유상증자 때리는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를 오늘 팍 때렸죠. 500억 유상증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르고 좀 회사가 부실 회사다 하면은 바로 유중 때리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많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주가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찌라시 띄웠죠. 뭐 BTS 찌라시 띄우고 뭐 띄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유상증자 때리고, 정말 너무합니다. 전 배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미쉐리, 파미셀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자, 파미셀은 램데시비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모더나 관련주인데, 저렇게 빠지다가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진짜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쪽에서도 수익 내고 이쪽에도 수익 내더니 지금 다시 빠지다가 또 올라왔어요. 근데 매수 주체는 그냥 동호인 개인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시간에 보세요. 오히려 하락. 길리어드하고 모더나 주가가 내리면은 쟤는 내일 또 내립니다. 그리고 MC넥스, MC넥스 같은 경우 휴대폰 관련주인데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더라고. 얘가 V자가 메칸더 V가 아니라 VI 발동하는 지점인데 VI까지 안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34,000원의 벽을 못 뚫었어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고 KH바텍. KH바텍도 가나했더니 얘는 정말 안 가더군요. 가나 안 가나 보니까 가나 초콜릿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KC텍도 오늘 여기 VI까지 찍나 안 찍나 봤는데 안 올렸어요. 얘 같은 경우는 KC텍과 KC 두 종목이 보통 같이 오르거든요. KC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8,000원까지 올랐고 7%까지 올랐다가 빠졌고, KC텍은 27,50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렸죠. 여기 대주주가 징이었을 때문에 주가를 잘 안 올린다고. 하지만 2만원대까지는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그런 잡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올라가면 대주주가 항상 팝니다. 이런 종목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제 좀 위험했던 종목 로지시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호가가 너무 얇습니다. 100주, 200주, 300주, 400주 이 정도 갔다가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밖에 못 팔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만원으로 매매해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호가가 공백이 있죠. 자, 3625 그 다음 밑에 3620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호가 공백이 있고, 그리고 매수 체결 시간을 보세요. 자, 8분부터서 12분까지 체결된 양이 1000주 약간 넘죠.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1000주가 약간 넘는데, 자, 300에 1000주 해봤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분 동안 거래되는 양이 약 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1000만 원으로 하면은 어떻게 얘를 매매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6.18%, 6.18% 하락으로 끝났지만, 여기 보시면 두 주, 이렇게 2 하면서 울고 있어요. 얘를 사고 팔기에는 너무나 힘든 종목이고 평소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 물리신 분들 개고생합니다. 여기 너무 많이 올랐어. 매수 여기 올라가도 금지하세요. 아니 오히려 올라가면 여기 물리신 분들 성불하십시오.
자, 그리고 삼국지 관련 주죠. 유비케어입니다. 조조케어, 장비케어도 아닌 유비케어. 오늘 시작하자마자 4.22% 내렸는데 종가는 얼마죠? 마이너스 3.80% 하락으로 끝났는데 최근에 유비케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여기선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얘는 이 위에까지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데 이런 종목은 호가가 얇은 것도 있지만 거래량이 여기를 보셔야 돼. 여기.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이 정도고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을 때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유비케어 제가 10번 넘게 매매를 했죠. 넌 어디서 매매를 했니? 하시면 전 여기서 했어요. 어머, 이게 지금 네가 산 다음에 50%나 더 올랐는데 그냥 가져갔으면 50%더 먹었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서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미국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중화권 한국 경제지표 발표라던가 수많은 이벤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가 오른다 내린다를 예측하기보다는 수익 났을 때 빨리 챙기고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식을 사보면 압니다.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데서 반등 주고 또 올라가기는 찌라시 없으면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경제 전망 예측은 완전 극과 극입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은 경기 침체를 보일 것이라고 했어요. 반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느무스는 경기 침체는 올해 3, 4분기 안에 모두 종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럼프 형이 매번 파월한테 압박을 하지만 파월은 럼프 형의 말을 잘 안 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가 기관이 어디서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더나는 결국 하나의 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나온 미국의 신문이나 뉴스를 잘 보세요. 모더나의 기록들이 모든 게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라던가 8명에 대한 항체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38명에 대한 항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써져 있지 않고 백신 효능도 효과가 있는지 미지수다, 이런 레포트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미국에서는 코다리 19 백신 뉴스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계 증시가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혜경이야님, 오창배님, 토니스탁님, 파인님, 서동민님, 스마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